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차량 2대와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졸다가 난 사고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승객들은 이 운전자가 쓰러지듯이 고개를 떨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나게 됐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요.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여름에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오전에 한 10시 45분경에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예. 이제 멀쩡히 가만히 있던 저 시내버스 한 대가 예. 앞에 좌회전 신호가 와서 이제 지금 영상이 레미콘이 이제 나오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레미콘 뒤를 쳤고요. 예. 근데 저 레미콘 뒤를 치고 또 그 충돌을 뒤로도 하네요. 멈추지 않고 그 뒤에 또 승합 차선을 또 치고 예. 그리고 한 10m 정도를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 사고를 보고 예. 일단 운전자가 졸았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운전자도 졸았던 것 본인은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데 있죠. 예. 현재 일단 저 차 안에서 본 승객들의 목격담도 그렇고요. 내부 네. 그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도 이게 고개를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떨구거든요. 아, 통상적으로 이제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예. 졸다가 접촉사고가 탁 나는 순간 깨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깨워도 바로 네, 그렇죠. 일어나고요. 근데 거의 예. 기절한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네. 이게 단순히 졸음운전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지병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깨웠는데도 빨리 네. 못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졸음운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고를 전체적으로 블랙박스랑 다 확인해 예. 보니까 단순한 졸음운전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다.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통상적인 졸음운전은 예. 일단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사고가 나면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보통 그 뒤에 예. 스키드 마크라고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예. 나오는 마크가. 근데 저 차는 2대를 추돌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10m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굉장히 낮은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졸았던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예 의식을 잃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냥 차가 아무 가는 엑셀도 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대로 서서히. 차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 상황이 아닌가 일단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졸음이 아니라면 네.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지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의심했던 게 음주 부분이었어요. 음주 근데 부분, 음주 예. 부분은 일단 뭐 반응상으로도 그렇고 체열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그냥 멀쩡한 상황이었으니까 음주운전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인이 예, 된 거고요.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이분도 이제 깨서 병원에 가보셨다고 해요. 근데 네. 아직 그 뒤에 후속으로 뭐 나온 건 없지만 본인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내가 그 지병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었던 사건 중에 본인이 뇌전증을 옛날에 네. 알았다. 물론 그게 사고 원인이 아닌 게 나중에 예.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류의 다른 지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병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운전자는 과실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하나 문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몰랐던 지병을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 사고가 예. 났다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에서는 일단 과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 네. 몰랐던 네, 상황이면 아예 그 내 행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운전자는 되면 본인이 졸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졸았다고 있는데. 하면 본인이 과실인 거고요. 아. 그게 존 게 아니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원인, 외부적인 네. 원인이나 뭐 지병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난 사고라면 그렇다면 과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지금 승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승객들 중에 한 7분 정도가 다치시긴 했는데요. 다행히 앞에 그 레미콘 운전자나 그 뒤에 또 예. 승합차 운전자는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뭐 다행인 건 이렇게 큰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있었던 대형 예. 버스에 관련된 사고들 보면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이분이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병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네. 대형 차량의 면허갱신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면허를 발급을 하고 갱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계속 있었던 이런 사고들을 보면 대형 차들은 조그만 우리 일반 승용차들의 사고와 달리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체계를 한번 마련해 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